안녕하세요. 진백국어 지일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면 여기에 붙는 통사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사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통사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현대시 문제를 풀 때 위 작품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통사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 통사는 문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통사적이다라는 건 뭐냐? 문장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문장을 구성해서 뭔가 말을 할 때는 요거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네, 어색하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통사적이다라는 건 문장의 구성이 어색하지 않고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다르게 좀 바꿔보면 문장 속에서 단어와 단어를 배열할 때 그 배열 법칙에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사적이다라는 건 다르게 말해보면 단어 배열법에 맞는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예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쁘다라는 말을 가지고 꽃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쁘다를 가지고 꽃이라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쁘다라는 표현은, 예쁘다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용언이지 수식어이 아니기 때문에 관형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수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속에서 꽃이라는 체언을 예쁘다가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로 수식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문장 속에서 예쁘다 갖고 얼마든지 꽃을 수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 자, 예쁘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쁜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수식이 가능하죠. 자, 무엇 때문에 수식이 가능해졌습니까? 여기에 예쁘다가 아닌 예쁜, 여기에 바로 니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요 니은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니은이 어떤 것이냐? 얘는 용언이 체언을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합니다. 예,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꽃을 수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처럼 문장 속에서 용언이 체언을 수식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게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이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만들 때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이러한 단어 배열법의 규칙이 적용된 합성어를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그러한 합성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보면 이렇게 단순히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 배열법과 관련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예시를 중심으로 그 유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새해라는 합성어를 가지고 와 보면
새해는 새라는 말과 해라는 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는 품사가 명사죠. 그리고 새는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자, 우리가 새는 문장 속에서 새 친구, 새 가방, 새 학교 이런 식으로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품사이기 때문에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 관형사가 되겠는데 여기 새해에서도 명사 앞에서 관형사가 놓이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죠. 근데 원래 관형사는 원래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단어 배열법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에 보면 부술비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부술비는 부술 플러스 비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합성어인데 여기서 비는 당연히 명사겠죠. 자, 그리고 부술의 품사는 뭐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내리다라는 말을 용언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술은 의태어죠. 의성어와 의태어는 모조리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다. 빛나는데 반짝반짝 빛나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의성어나 의태어는 모두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부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사의 기능이 뭡니까? 부사는 용언이나 수식어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입니다. 덜어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단어 배열법에 통사적으로 어색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유형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형태와 요 형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와서 통사적 합성어의 또 다른 유형을 보면 우리가 잘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잘되다는 잘 플러스 되다의 형태겠죠. 자, 되다는 얘는 용언입니다. 그리고 잘은 당연히 잘 먹다, 잘 자다, 잘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얘는 부사가 되겠죠. 자, 용언 앞에서 부사가 용언을 수식한다. 부사의 기능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부사의 기능이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자, 다시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가 수식어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죠. 자, 관형사는 얘는 뭐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는 뭐 수식한다? 용언이나 수식어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로 용언들을 이제 많이 수식하는데 체언 수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어에 관형사, 부사가 있다. 관형사는 체언 수식한다. 부사는 용언 수식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한다면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체언 수식하는 것이고요. 부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용언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형사는 체언 수식한다. 관형어는 체언 수식한다. 관형절은 체언 수식한다. 자, 관형사는 품사고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고 관형절은 절 개념이죠. 근데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체언 수식해요.
마찬가지로 부사는 용언 수식한다, 부사어는 용언 수식한다, 부사절은 용언 수식한다. 그래서 관형사, 부사 그것들이 뭐 수식하는지 딱 암기해 놓고 있으면 품사에서도 문장 성분에서도 절 개념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시 원래대로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에서 부사가 용언 앞에 나오는 이러한 합성어의 형태는 요것은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사적 합성어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길바닥 같은 것이 있어요. 길바닥. 자, 얘는 형태소 분석해보면 길 플러스 바닥인데, 그렇게 되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얘는 명사죠. 길도 명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명사가 문장 속에서 연달아 나오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오늘 학급 회의는 취소되었어. 뭐 이런 말이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학급 회의 했을 때 회의는 회의인데 학급 회의죠. 그래서 앞에 학급이라는 말이 회의를 수식합니다. 수식하고 있는데 이때 학급도 명사, 회의도 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속에서 명사가 명사 앞에 와서 명사 연달아 쓰면서 명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 만들 때도 명사가 연달아 나와서 합성어를 만들어줄 때 그건 통사적 합성어에다가 포함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큰 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집. 자, 큰 집은 살펴보면 형태소가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우리가 용언에서 크다 할 때의 용언의 크다, 크니 크고 크는 크다라는 단어의 어간이죠.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플러스 니은이 들어갔네요. 니은 그리고 집이라는 명사가 들어갔네요. 다시 자, 크다라는 데서의 용언 어간이 들어갔고요. 집이라는 명사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 니은이라는 놈이 들어갔죠. 자, 이 니은은 뭐냐? 여기 앞에서 보니까 뭡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겠죠.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어. 문장 속에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통사적이네. 그래서 용언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들어가서 그 뒤에 명사가 오는 이러한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상대적이었던 것처럼 비통사적 합성어에 요놈하고 상대적인 형태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덮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덮밥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용언의 어간인 덮에다가 밥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밥이라는 건 명사, 덮이라는 건 그러면 뭡니까? 용언의 어간인데, 지금 요놈은 뭐가 없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예쁜 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쁜 꽃 해야 되는데 예쁜 꽃 이렇게 했으니까 단어 배열법이 안 맞아. 통사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어를 만든다면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없이 바로 명사를 붙인 형태는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유형을 또 살펴보면 뭐가 있느냐? 자, 돌아가다 같은 형태가 있어요. 자, 돌아가다. 얘는 형태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형태소를 분석할 거예요. 자, 일단은 돌다의 돌에다가 플러스 아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결합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해보면 자, 돌은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돌다의 뭡니까? 용언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이고 자 여기에서 가다는 뭡니까? 그냥 용언 어미까지 다 있는 용언이죠.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라는 놈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통사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얘도 한번 그렇게 통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문장 속에서 용언을 연달아 사용할 때 단어 배열법에 따라서 통사적으로 용언을 연달아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고 잤다. 철수가 밥을 먹어버렸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봅시다. 자, 철수가 밥 먹고 잤어요. 근데 먹다와 잤다 얘는 본용언이고 얘도 본용언이에요. 둘 다 각각 용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놈들인 거고 먹어버렸다는 먹다에 버렸다가 보조적으로 붙어서 혼자는 버렸다는 혼자서 사용될 수가 없고 용언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앞에 있는 먹다를 보조해주는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고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본용언과 본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용언이 연달아 나올 때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나 어 같은 놈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연결어미라는 거예요. 용언과 용언이 연달아 나올 때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된다가 단어 배열법의 통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낱말을 합성할 때 합성어에도 이렇게 연결어미가 다시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통사적으로 문제가 없어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쪽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그런 놈이 있다면 걔는 비통사적 합성어겠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불다 같은 표현을 보면 검불다는 검다라는 용언의 검에 불다라는 용언. 자, 다시 검불다는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용언 어간인데 어미가 지금 안 붙어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불다라는 용언이 결합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없다?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없어서 비통사인 것처럼 얘도 뭐가 없다? 연결어미가 없다. 그래서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비통사적 합성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다음 유형으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에 앞서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 원래 앞에 서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것이 여기서 조사를 생략하고 붙여서 앞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문장 속에서 단어 배열법에 통사적으로 조사는 매우 쉽게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너 뭐 먹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빵을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조사 을 같은 건 쉽게 팍팍팍팍팍 생략해서 빵을 먹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빵 먹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조사는 원래 문장 속에서 쉽게 생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생략되고 체언과 용언이 연달아 나와서 결합한 형태. 자, 다시 정리. 그래서 체언과 용언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것도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귀가 먹다, 귀가 먹다 줄여서 귀먹다. 그 다음에 힘이 들다, 힘들다. 앞에 서다, 앞서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다시 관형사 플러스 명사, 부사 플러스 용언, 명사 플러스 명사,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넣어서 명사 붙인 거,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 넣고 용언 붙인 거, 체언에 용언 붙인 것들은 통사적 합성어. 자, 부사 플러스 명사,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없이 명사 붙인 것,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 없이 용언을 붙인 것들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또 재미난 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뛰놀다 같은 경우는 뛰다와 놀다 결합했는데 연결함이 없죠? 얘 비통사적 합성어. 근데 또 재미난 건 얘는 뛰놀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놀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는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네. 얘는 통사적 합성어. 재미나게도 똑같은 표현인데 연결어미가 없는 것과 있는 것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 얘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늦잠 같은 거 있어요. 늦더위. 자, 시험 문제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보기에서 설명을 해놓고 뭐 통사나 비통사에 밑줄 그어놓고 밑줄 친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문제를 낼 때 한정파는 예시 중에 하나가 요놈입니다. 우리가 늦더위 그러면 늦다 늦은 더위 늦은 은이 없네 관형사의 전성미가 없어 그러면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늦잠 늦더위 했을 때 여기 붙어있는 요 늦은 무려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애초에 파생어.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자체의 논의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얘네들은 둘 다 합성어인데 얘는 파생어니까 애초에 논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냥 쓱 보기에는 늦다 늦은 은이 없네 관형사의 전성어미 없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요건 몇몇 선생님들도 실수를 해서 제가 내신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실수한 거를 학생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이게 파생어라는 걸 전달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도 쉽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걸로 함정 파서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문법은 마지막에 가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리는 건 어휘 싸움이에요. 이런 이론을 다 알았어도 늦더위에서 늦이 접사라는 사실을 모르면 선택지 이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등급 마지막에 가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면 이론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예시들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또 특이한 거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날짐승이라는 놈이 있어요. 날짐승이 뭐죠? 날짐승?
우리가 날생선, 날고기 할 때 날은 접사예요. 그래서 날고기, 날고기, 날생선 이런 것들은 파생어고요.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이라서 날다 플러스 짐승이라 이게 합성어인데 선생님 날다? 어미 띄어버리고 용언 어간 날 플러스 짐승이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없네요. 비동사적 합성어네요. 이렇게 하면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날짐승은요 날다라는 말의 날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에다가 짐승이 결합한 형태인데 리을이 겹친 상태에서 요 앞에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고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리을이 살아남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니까 날짐승은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갑니다. 요것도 모 학교 내신 시험에 나왔었는데 학교에서 처음에 잘못 판단해서 얘를 비통사적 합성어에 넣었다가 시험 끝나고 이의 제기가 있어서 통사적 합성어에 다시 들어갔던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세국어 쪽으로 넘어가면 옛날의 형태에 날다라는 말에 그 당시에 관형사형 전성어민 형태가 붙고 짐승이 붙었는데 그 단어가 계속 통시적으로 역사가 이제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용언의 어간에 있는 놈이 탈락하고 그리고 관형사형 그때 당시에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놈이 계속 살아서 붙어있다가 현재의 날짐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는 리을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그대로 살아서 붙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짐승은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인데 통사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각 유형들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 우리가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서 오히려 많이 틀리는 건 또 어떤 포인트냐 이런 원리를 다 아는데 주어진 단어가 부사인지 관형사인지를 몰라서 막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해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의성어, 의태어는 무조건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서 점수 잘 받기를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진백국어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백국어 지일진 선생님이었습니다.